오늘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미리 확인해 봅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은 전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5원 오른 1,384.2원으로 마감해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인 평택 캠퍼스 3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미래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KT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가 6G 자율주행 기술과 미래 항공모빌리티 통신망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산이 방산 사업을 물적 분할해 풍산 디펜스를 설립합니다. 소재와 방산 사업을 따로 떼어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효소 사업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기술력을 가진 제노포커스 지분을 놓고 대기업 간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이 인수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미국 승인 여부가 3수 끝에 현지 시간 오는 9일 시판 허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의 허가 여부도 결론이 도출될 전망입니다. 킹달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활개를 치는 시장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밤사이 베일을 벗은 애플 뉴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지는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좀 모아서 봤는데 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스텔 퍼플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폰 신제품. 카메라 기능도 지금 월등히 좋아졌는데 가격을 인상하진 않았지만 애플의 주가는 또 기대만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밤사이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영 대표님? 네, 저도 사실 관심이 좀 많아서 이제 새벽 2시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시작했는데 아이폰 나올 때까지 쭉 다 보고 잤고요. 일단 지난 10일 날 삼성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이 아이폰 14를 비롯해서 애플워치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신규로 공개했는데요. 일단 팀 쿡 CEO가 처음부터 이제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강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강한 연동이 강점이다라는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워치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사실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신제품을 공개한 삼성전자나 화웨이 등과 함께 신제품 경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도 조금 놀란 부분이 가격을 이번에 좀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격을 전작과 거의 비슷하게 냈습니다. 단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비싸지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기본 가격은 기존과 똑같았다라는 그런 부분, 그게 좀 제일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혁신은 없고 뭐가 달라졌냐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아이폰 사용자의 전체 사용자의 한 25% 정도가 휴대폰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몇 명이나 이제 교체할지 모르겠지만 전작과 가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 매출이 또 아이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이폰 관련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킹달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정말 애플입니다. 세계 시총 1위의 장악력은 놀랍죠. AR 관련주의 고공행진, 어제는 애플페이 관련주, 오늘은 또 아이폰 관련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아이폰 부품주 안에서 장시영 차장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뉴프렉스가 기존의 관련 관심주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인 매수 관련 언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가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용 PCB의 철수에 대한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 2분기 실적이 예전보다 좀 좋은 상황으로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9월에 메타 플랫폼에서 오큘러스 카메라용 VR XR 기기 카메라용 PCB 솔벤더로 채택이 되면서 이 메타 플랫폼이 9월에 오큘러스 카메라용 VR XR 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새 제품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수혜를 최근에 조금 많이 주가 상승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용 PCB에서 현대 기아차와 폭스바겐의 우선 공급 예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또 포르쉐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까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카선호주로는 LG이노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애플 14의 경우에 카메라 스펙이 대폭 상향 조정돼서 좀 출시가 됩니다. 13에 비해서 이노텍은 훨씬 비싼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 이노텍에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1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모바일폰 시장 축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요가 줄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LG이노텍의 실적입니다. 또 반대로 혹여라도 더 잘 팔리게 되면 실적의 상향폭이 훨씬 더더욱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스펙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비싸졌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율까지 LG이노텍이 유리한 상황이니까 우호적인 시장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이폰 14의 초도 물량은 9,300만 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전작보다 15%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이노텍도 자신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광학솔루션 분야 재고 자산을 보면 6,571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30%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 재고를 이렇게 자신 있게 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수요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를 봐서 주가 하방 경직성은 사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셀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하반기 실적 기대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리포트가 나온 종목 중에 BH는 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거든요. BH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뉴프렉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용 PCB 철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BH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사이에 나온 이슈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실적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기로 하죠. 두 번째 이슈, 터널 탈출주를 주목하라. 개별 이슈 아니면은 정말 펀더멘털 탄탄한 기업들이 그나마 에너지가 느껴지는 장세인데요. 소장님, 지금 어떤 테마가 최악의 실적 터널 탈출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까? 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업종들이 몇 개 눈에 보이시죠? 바로 방산하고 원전입니다. 자, 방산하고 원전이 왜 주가가 좋을까요? 핵심은 실적이 좋다는 것이죠. 바로 이생커님 말씀대로 최근 수년간 2년, 3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어려워서 영업 적자를 내던 업종 중에서 요 근래 들어서 금년 2분기, 3분기부터 점차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타이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석삼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장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전방 산업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아시는 대로 요즘 현대차, 기아차 없어서 못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대차, 기아차가 타이어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신차가 많이 나가는 대신에 그만큼 타이어 매출이 많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타이어들이 왜 그동안 2년,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느냐? 바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원자재에서 가장 큰 비중이 뭐죠? 국제 원유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만 WTI 오늘 얼마에 끝났죠? 81달러.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120, 130달러까지 가던 국제 원유 가격이 이제는 30%가 내려온 80달러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해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오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타이어 업종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른 업종은 카지노를 꼽을 수 있겠고 면세점이 있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백화점이 있습니다. 카지노하고 면세점, 백화점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4월 달에 모임 규제가 해제가 됐고요. 또 5월 달부터 해외 관광객 들어오기 좀 쉬워졌고 9월 달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국면이 카지노와 면세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백화점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여건 됐다. 그래서 실적의 마지막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업종, 최악의 실적 탈출을 목전에 둔 업종은 지금 타이어라든지 뭐 리오프닝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 업종이었는데 자, 그럼 세부적으로 종목으로 압축해 볼게요. 장시혁 차장님 어떤 종목,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에 봄직한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카지노 업종 관련해서 롯데관광개발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적자를 지속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그 원인이 제주공항의 국제 노선 회복이 좀 더뎠고요. 호텔의 성장도 시장이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주,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직항은 6월에서야 재개가 됐고 이 부분이 사실은 2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를 못했죠. 6월에만 재개됐기 때문에. 그리고 호텔 점유율 역시도 6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51.7%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아서 기대에는 좀 한참 못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객실 자체가 1,600개가 넘는 대규모 객실인데 이걸 제주도 내국인, 국내 내국인 투숙객만으로 채우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 리오프닝으로 그 입국자 코로나 검사 폐지에 따라서 해외 인바운드 수요 더불어 중국 규제에 따라서 홍콩의 대규모 VIP 정기 고객들이 롯데관광개발에 카지노에 유입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 관련해서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카지노, 여행, 호텔 관련 종목들은 기저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이라서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더라도 주가의 상방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혹여 실적이 기대 이하일지라도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적은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접근이 유효한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태국 노선은 현재 운항 중에 있고요. 9월에 말레이시아, 10월에 대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허용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9월 그 부산, 나리타 노선이 이제 재개되는 점을 좀 감안을 할 때 제주, 일본 노선도 계속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선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될수록 카지노 호텔 사업의 실적 우상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네시 공장, 미국 테네시 공장에 대한 증설 발표는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550만 분인 테네시 공장의 캐파시티에 650만 분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됐을 시에 전체 테네시 공장 포함해서 전체 공장의 1억 500만 본의 캐파에서 6.2%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전망이고요.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장은 사실은 100만 본 이상 규모를 갖춰야지 수익을 본격적으로 보는 구조인데 테네시 2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설에 들어간 공장을 완공할 시에 1,200만 본 규모에 도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에서도 경쟁력을 좀 확보를 했는데 23년부터는 미쉐린 뒤에 이어서 4년간 포뮬러 2의 공식 타이어 스폰서로도 활동을 하면서 전기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존 타이어보다 판가가 높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앞서 롯데관광개발과 같이 기저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계속 좀 주가의 어떤 상방에 대한 민감도는 커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혁 차장님,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앞으로 조금 짧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업들의 개별 이슈 소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출렁이더라고요. 또 물적 분할합니다. 풍산의 방산 사업 물적 분할 소식인데요. 풍산이 어제 종가에서도 좀 크게 빠지고 시간외에서도 크게 빠졌는데 사실 만도도 작년 이맘때쯤 이러지 않았습니까? 풍산 괜찮은 겁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 이슈 준비하면서 저를 자극하는 단어 딱 3가지 있습니다. 공매도, 자사주 매입, 그리고 액면 분할인데요. 일단 액면 분할 내용은 안 보고 재무만 보게 되면 일단 화부터 먼저 나는데
풍산의 방산산업 물적 분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풍산하면 생각나는 건 딱 두 가지죠. 굴이랑 방산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를 떼어낸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당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가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풍산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 분할화를 분할하는 결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임시 추총하고요. 분할이 통과되면은 12월 1일부터 방산을 담당하는 풍산 디펜스가 새로 출범을 하는데요. 다행히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하는 풍산 디펜스를 비상장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비슷한 예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포스코 홀딩스 똑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포스코를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상장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장을 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두 기업 모두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는 의견 드리고요. 일단 분할한 기업을 상장만 시키지 않으면은 당장 이제 이 주식 가치에 훼손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10월 31일 날 임시 추총한다고 하니까 만일 이게 조금 뭔가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인다 하면은 반대표를 던지시면 되고요. 기업을 믿는다 하시면은 찬성표를 던지시면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방산주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종목별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의 품목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기업별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 분할 소식 짚어봤고 이어지는 기업 뉴스, 이 삭막한 시장의 오아시스 같은 종목이죠. 현대차 뉴스 체크해볼게요. 현대차가 이제 정말 UAM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걸까요? 자율주행을 위해선 통신 기술 확보가 좀 절실하니 현대차는 KT와 더 친해지려고 합니다. 소장님, 두 회사가 지분을 맞교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KT 그룹이 드디어는 각 그룹에 7,500억 상당의 같은 금액의 지분을 맞교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윈윈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이 미국의 통신사 AT&T하고 그렇게 주식을 맞교환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의 가장 큰 화두는 메카입니다. 즉 M, 모빌리티, E, 전동화, 그리고 C, 커넥티비티, 끝으로 A가 자율주행, 오토모틱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끝에 커넥티비티하고 자율주행이 누구랑 해당됩니까? 바로 통신하고 해당됩니다. 자동차 만들고 좋은 차 만들고 헬기 만들고 이건 현대차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얼마나 더 안전하게 하늘을 서울 도심을 나르고 우리 서울에서 제주까지 제주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건 자동차가 하는 게 아닙니다. 통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UAM, Urban Air Mobility만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AAAM이랍니다. 맨 앞에 A가 뭐냐면 어드밴스드입니다. 이건 인공위성에서 통제하는 좀 더 진보된 발전된 그런 항공 우주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현대차하고 KT의 합작은 결국 머지않아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즉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우리 눈앞에 올 날이 머지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미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뉴스, 현대차 KT 지분 맞교환 뉴스 확인해봤고요. 자, 추석 연휴 전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거시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지금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걸까요? 소장님, 공매도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네,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의 의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민 중입니다. 공매도가 우선이냐 주가 하락이 우선이냐. 저는 주가 하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공매도 때문에 우리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면 공매도 세력은 기승을 부린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로부터 해서 최근 10일 동안 공매도 금액이 약 4조 2천억 정도 됐고요. 그 직전 10일 거래가 3조 2천억입니다. 왜 1조 원씩이나 늘었을까요? 주가 지수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가 지수가 2,500부터 넘어갔을 때는 공매도 세력 시장에 엄두도 못 냅니다. 왜? 잘못 공매도 쳤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한꺼풀 꺾이면서 오는 9월 들어와서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 일어난 그 파고가 우리 한국까지 오니까 다시 또 공매도가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다행스럽게 급반등 성공했고요. 다음 주에 미국의 빅 이슈가 굉장히 많죠.
뭐 CPI를 비롯해가지고 FOMC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의 해지가 되면 다시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좋은 궤도로 갈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공매도 세력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 지금 공매도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코멘트가 필요한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지금 공매도 상위 1위, 그러니까 장고 대금으로 남아있는 상위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HMM이 사실 잔고 금액이 8,200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제일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쇼커버를 노리고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테마에 맞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올라간 부분에 따른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경기 민감 섹터,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민감 섹터에 속해 경기 선행지수가 돌기 전까지 추가적인 공매도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MM의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돌아서는 시점에는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가 매수죠. 포스코 케미칼, OCI 등등의 경우는 당장의 주가 가열과 함께 테마 섹터에 대한 경고음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연설을 비롯해서 국내 증시가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글로벌 시장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정리해보면서 우리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추석 연휴 봐야 할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현지 시간 8일 ECB는 기준금리 결정하고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연설 있습니다.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또 9일에는 이재용 부회장 영국 출장 예정 있고 중국이 경제 지표를 발표하네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또 9일에는요, 유로존 긴급 에너지 회의와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가 되고 11일에는 TSMC가 3나노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6와 기아가 새로운 신차를 출시합니다. 야,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할 중요 포인트가 있을까요, 선영 대표님? 네, 8월 달에는 FOMC가 없으면서 굉장히 좀 조용했죠. 근데 9월 달은 시작하자마자 거의 몰아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오늘이죠. ECB 기준금리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안 할지 말은 많지만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오늘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의장이 이제 연설하게 되는데 이 연설 끝나고 나서 10일부터 22일까지 블랙아웃 기간, 즉 아무 위원들로 얘기를 하지 않는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파월 의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8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연준 그 보드들은 이미 8월 달에 지표를 대략적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CPI나 PCE 등을 확인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어떤 기조가 좀 바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과 그리고 ECB 기준금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영국 출장입니다. 이번 영국 출장 해가지고 뭔가 또 성과를 거둬올지 지금 M&A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성과를 얻어올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8월달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로존의 긴급 에너지 회의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가 한번 틀어주면서 이번 겨울을 맞이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죠. 에스모가 이제 개최됩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디즈니가 국내 첫 디즈니 플러스 이제 데이를 개최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일 날 TSMC가 3나노 양산을 시작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두 기업이 수율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수율이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율 싸움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 현대차는 아이오닉 6 굉장히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아이오닉 6가 공개가 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EV6 GT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뭔가 굉장히 빡빡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또 바로 CPI 있습니다. 13일 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거의 몰아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지켜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관련주와 엮으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몰아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3일 또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일정에 대비하는 전략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 일정의 결과마다 우리가 좀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목해봐야 할 기업들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9일 유로존 긴급 에너지 회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천연가스 관련 종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친환경 테마주들 일시적인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최선호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1일 뭐 TSMC 3나노 양산 시작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TSMC가 공종별로 나오는 칩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하반기 만약 삼성전자가 80% 이상의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대한 공식적인 수율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잘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80% 이상의 수율을 공개했을 경우 삼성전자가 하반기야 내년을 책임질 수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 EV6 GT 출시하는 부분, 자동차주들 최근에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가 판매량 증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호적인 환율까지 더해질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주를 생각하고 있는 우려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 보조금 이슈에 대한 해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주식의 부활 이 부분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먼저 남인호 소장님. 네, 오늘 새벽 다행히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우리 증시 오르고 미국 증시 빠진다고 우리 증시 빠지는 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서 우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증시를 좌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동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건데요. 하루에 3가지, 1번 나스닥 선물, 2번 우리 원달러 환율, 3번 외국인 선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약자만 빼가지고 나스닥 선물의 나,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의 환,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에서 나환선, 나환선, 나환선. 뭐 믿기실지 몰라도 저는 하루에 100번 이상 이걸 뇌가립니다. 왜? 이걸 생각하고 다른 건 생각 안 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기업의 호재가 어디가 불났다, 뭐 있다 이런 게 신경 쓰지 말고 나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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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선물, 우리 원화 환율,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물 요것만 정확히 우리가 간파하면은 시장에서 손실을 볼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쿼더러블 데이입니다. 드디어는 9월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이 다 끝난 날입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선물하고 환율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 외국인 선물입니다. 저는 잠시 뒤에 9시 반부터 오늘 3시 반 끝날 때까지 외선, 미국 나스닥이 올라서 우리가 오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나스닥이 올랐다고 우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사면 우리 주가지수는 오를 것이고 오늘 어제같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팔면 우리 시장은 빠질 겁니다. 오직 이 한 말씀, 외국인 투자가들이 9시 반 이후로 9시 반 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9시 반 넘어서 우리 한국 선물을 사면은 우리 주가지수는 많이 오를 수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면 우리 주가는 또 내려갈 수 있다.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제 추석 명절 잘 쉬시고 추석 이후에는 좀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까지 들어보죠. 네, 소장님께서 앞에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선물만 보시는 거 맞고요. 그리고 명절 끝나고 이제 계속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전에 크게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명절을 맞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남인호 소장 그리고 김선영 대표, 장시영 차장이었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잘 세고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